지금 세미나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월 6일 잠시만요. 좀 조용히 주목을 좀 해주십시오. 세미나가 조금 무거운 자리인데 여기는 활기가 좀 넘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09년은 기축년입니다. 1월 6일 주체는 동경직업전문학교 2009년 동경학술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앞에 보시면 세미나 식순이 나와 있고요. 장 중간에 보면 동영상으로 지금 이 식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차례로 지금 진행이 될 거고요. 일부는 동경 오프닝으로서 저희 처음 오신 손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동경의 목표, 비전, 올해 한 해의 각오, 또 연연 그런 것들 간단하게 그냥 제가 백문의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말을 하는 것보다 그냥 간단하게 동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웹인 소개하고 그렇게 다 진행하면 그 다음에 2부 세미나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2부 세미나는 6분이 강의 또는 실습을 해주실 거고요. 저희 동경의 교육 목표입니다. 학교 특성이고요. 넘겨주세요. 네. 4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이거 잠깐만요. 넘겨주세요. 이게 2009년 저희 동경 학교의 비전입니다. 저희가 올해 학점은행제를 시작합니다. 작년에 12월 10일 인가를 받았고 저희가 올해서부터는 이제 미용 지도자 과정을 양성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 목표는 미용 지도자 과정을 잘 양성을 구축을 하는 그런 한 해의 큰 꿈을 갖고 시작을 하고요. 아래 보시는 표는 미용의 입문서부터 그 다음에 학위, 그 다음에 창업까지 온라인 시스템으로 원스톱 시스템으로 나와 있는데요. 저렇게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연결을 하는 것이 저희 2009년 큰 목표입니다. 네, 다음은 교육 특징이고요. 예, 연역입니다. 오프닝 전에 다 연역이 동영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간략히 보시면 되고 제가 나중에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긴 게 1985년에서 1999년까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때가 저희 창업기죠. 출발기고 그 다음에 2000년서부터 2005년까지가 성장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시작을 했으면 창업도 중요하지만 유지를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요즘 변화가 빠른 세상 속에서 자리를 잡아간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에서 2005년까지 저희는 이렇게 다 자리를 붙여 나가는 시기, 즉 성장기죠. 그 시기가 된 거고요. 2005년에 이제 이 그랑프리 빌딩으로 오면서 또 이제 이름도 새롭게 바꿔가면서 도약기를 이르게 된 겁니다. 이 도약기는 2008년 저희가 학점은행제를 시작을 하고 앞으로 이제 미용 지도자 과정을 가지면서 앞으로 도약 1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2009년서부터 2011년까지는 저희가 미용 지도자 과정을 전문적으로 양성을 해 나가고 또 그 지도자 과정을 나가신 분들이 또 창업 또는 또 강의를 하셨을 때 그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같이 갖추는 것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자, 다음 차례는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늘 조금 날씨도 춥고 또 이 교통이 오늘 좀 많이 막힌 것 같아요. 날씨가 추우면 좀 차를 많이 타잖아요. 그래서 조금 딜레이가 됐는데 내빈 소개를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번째로 저희를 가장 옆에서 또 지역에서 또 저희가 또 이 학교 위탁 교육 기관을 저희가 이제 연결을 해서 시스템을 갖춰서 이렇게 일선 고등학교나 그런 곳에 산학이죠. 산학 협력을 해서 가장 많이 도와주신 분입니다. 북의 여자고등학교 김봉삼 교장 선생님 모십니다. 다음으로 한국미용교육협의회 권영우 회장님 모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북부 소상공인 지원센터 윤한복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여기 9층입니다. 모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다음 차후에 다 같이 오시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 미용계 부평구 주의순 회장님. 다음으로는 인천 미용지의 남동구 김윤대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으로는 부평구청 자원봉사센터 유호인 소장님 모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지금 그 네 분께서 오시고 계신데 나중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사를 다 들어봐야 되는데 일단 시간 관계상 대표적으로 김봉삼 교장 선생님과 권영호 회장님의 축사를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초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에는 참석하신 모든 분이 만사 형통한 한 해가 되시기 진심으로 바랍니다. 먼저 오늘 학점은행제 준비를 위해서 학술 세미나가 지금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축사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동경직업전문학교에 축하를 드립니다. 저희 학교하고 동경직업학교는 5년 전부터 인연을 맺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저희가 이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끝나면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특별 교육 과정을 편성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게끔 됩니다. 그때의 저희 교육 과정에 피부 미용 관리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지금 동경직업전문학교 이명화 교장 선생님하고 그 담당 선생님들이 오셔서 5년 동안 열심히 잘 지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들이 그 사회 초년생으로 필요한 이미지 관리를 하는데 조금 더 손색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상당히 만족해하는 그런 강의와 실습이 이루어졌거든요. 그게 인연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경직업전문학교가 학점은행제 조금 전에 그 학과장님 말씀대로 원년을 맞이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개최하는 이 세미나를 통해서 홍보도 널리 하시고 또 필요한 부분은 잘 챙기시는 정말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분야에 적성과 소질이 있고 또 관심이 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 학교에도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 일부 학생들은 이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부탁을 드리고 또 본교에 와서 수강을 하는 학생들에게 기능을 잘 연마를 시키고 특기를 신장시켜서 직업인으로 훌륭하게 성장을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평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저희 부계여자고등학교는 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데 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 교장으로서의 바램도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그 위탁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 위탁교육 과정을 역할도 잘 수행을 하셔서 미용 뷰티의 토탈 디자인 교육 메카로서의 역할도 잘 하셔서 크게 명성을 날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평구뿐만 아니라 인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위탁 교육 과정의 좋은 교육 장소가 되기도 기대를 하고 또 바라겠습니다. 본교의 그 홍보 책자를 보니까 캐치프레이즈가 그런 것 같아요. 색다른 교육, 별다른 학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색다른 교육, 별다른 학교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흐르는 시간들은 우리의 현생활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생활 수준 향상으로 미용이란 업종이 전문화 세분화하는 추세로 각광받고 21세기는 인간의 감성 세대로 개성 명출은 생활수단의 필수 조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속에 우리나라 미용 산업도 개방의 물결로 점점 가속하고 이러한 추세 변화로 우리 미용인들은 낮에는 현장에서 일하며 휴일이나 틈새 시간을 이용하여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까지 너무나 숨가쁘게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도 예외는 아니겠죠. 위대한 미용인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새로움을 맞이하듯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합시다. 사회적인 변화와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미용 교육을 위해 동경 교구 강사 임직원은 항상 노력하고 매진할 것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자만하지 않고 미래를 주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강의를 해주실 교수님께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설명서가 다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다음 박수 한번 뜨겁게 주십시오. 예. 다음으로는 사회자 소개인데요. 간단하게 소개가 다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드리겠습니다. 그 학점은행 관련 담당 업무하고 평생교육 업무를 합니다. 저희가 일단은 미용에서 시작을 했지만 미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용 한 분야는 아니죠. 미용 분야 또 여러 분야 많고 그래서 평생교육 업무 분야하고 같이 이렇게 앞으로 중기적으로 그렇게 업무를 볼 생각입니다. 네. 다음 이제 본격적인 무대인데요. 이제 세미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들어가기 전에요. 올해 다들 이제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올해 작년에가 무자년이었죠. 올해가 2009년 기축년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12년 전에 기축년이었죠. 같은 기축년입니다. 97년에 딱 12년 만입니다. 그때가 IMF 나서 굉장히 힘들었고 많은 중소기업이나 기업들이 많이 쓰러졌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시기를 잘 넘기면 우리가 IMF를 한번 겪고 넘어왔듯이 잘 넘기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요. 저희가 이런 세미나를 8초서부터 시작하는 것은 저희의 힘찬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웹포탄만 자꾸 하면 자기한테 크게 오는 것이 없겠죠. 그럴 때 위기일수록 저희가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내공을 쌓는 시간이 필요한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런 힘찬 발걸음을 힘차게 이끌어 주실 정유진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정유진 선생님은 저희 학교에서 시작하는 학점은행에 대해서 이 디자인 커트 분야에서 전문 분야세요. 그 부분에서 강의를 해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경성대 미술대출, 그다음에 한성대에서 패션 미술학, 그리고 이 커트 분야에서 부산예술대학
미용 국내외 대학에서도 입상을 아주 많이 하신 능력 있는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또 젊고 되게 이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주제를 갖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는요 한 20분에서 25분 진행이 될 거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다가 좀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바로 질문을 하시지 마시고 메모를 하셨다가 이따 질의 응답 시간에 그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질문을 갖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유준입니다. 제가 원래 사실 이 앞자리도 안 서봤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고속 승진해서 좀 주례를 원래 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쓰게 됐는데 되게 제가 평소에 하던 강의랑은 저희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강의를 하는데 멀리 계셔서 좀 낯설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은 제가 이 자리에 안 서본 제가 이 자리에 섰잖아요. 그래서 고속 승진을 했구나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즐거운 마음으로 디자인 커트 실습하고 세팅 실습에 대해서 잠깐 제가 강의 개요를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3월 2일 날 개강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점은행제라는 과목이 시작이 되고 그 과정 안에서 제가 지금 강의를 할 과목이 디자인 커트 실습하고 헤어 세팅 실습입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네. 일단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디자인 커트 실습에 대한 이제 강의 개요를 설명을 드릴 거고 두 번째로 세팅 실습에 대해서도 강의 개요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일단은 대략적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일단 헤어커트 넘겨주셔도 돼요. 헤어커트 디자인 커트 실습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커트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보통 보면은 뭐 세미나다 아니면은 내가 커트 교육을 받으러 간다라고 했을 때 보통은 그래요. 저는 어느 정도 경력이 있으니까 기본 말고 디자인 커트 공부하고 싶어요. 또는 뭐 응용 커트 하고 싶어요. 살롱 스타일 공부하고 싶어요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때 내가 배우고자 했던 것이 그 디자인이 되어져 있는 작품을 배워서 내가 그것을 살롱에서 활용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해서 내 스스로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디자인이 되어져 있는 작품을 배워가지고 오는 것보다는 그 작품을 배움으로써 여러분이 스스로 디자인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오시는 게 어쩌면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어서 디자인 커트 실습의 교육에 목적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헤어 세팅도 마찬가지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한 학기에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어떤 대상을 가지고 디자인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은 일단 소재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커트 교육을 받아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게 두상이 어떻고 두상의 곡면이 어떻고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서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재가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뭐 유화를 그릴 건지 수채화를 그릴 건지 소재의 특성에 따라서 사용하는 기법은 당연히 달라질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 두상에 대한 이해가 가장 먼저 선행이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형태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커트를 딱 봤을 때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조형 예술의 하나의 분야라고 봤을 때는 형태라는 부분 그리고 질감이라는 부분 그리고 컬러 이 세 가지의 디자인적 요소가 사용이 되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시각적으로 가장 이펙트를 크게 주는 부분은 컬러지만 그 컬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커트를 함으로써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 커트를 함으로써 그 컬러 효과를 더욱 배가시킨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커트 자체가 컬러의 변화를 주지 못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가장 우선시 되어져야 되는 게 형태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런 형태감을 어떻게 구성을 할 건지 그 구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커피가 마시고 싶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 설탕, 프림, 커피 세 가지 다 들어가는 커피를 마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분은 커피만 가지고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맛을 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세 가지가 다 혼합이 돼서 내가 원하는 커피를 낼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근데 똑같이 세 가지를 다 혼합을 하더라도 내가 어떠한 비율로 혼합을 했을 때 각기 다른 커피의 맛이 나는 것처럼 커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내가 커피의 맛을 알고
예를 들어서 뭐 프림의 맛을 알고 설탕의 맛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당연히 내가 원하는 커피의 맛을 만들 수 없는 것처럼 커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어떻게 보면 기본형에 대해서 또는 베이직에 대해서 소홀하기 쉬운 부분이 있지만 제가 베이직을 먼저 짚고 넘어가서 그 베이직한 형태들을 어떻게 내가 활용을 할 것인지 어떻게 응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형태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이제 질감에 대한 부분인데 보통 우리가 질감 처리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 너무 말 그대로 질감에만 치중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질감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내가 질감 처리함으로써 결국 형태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양감에 대한 부분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감에 대한 조절과 질감 처리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소재의 특성을 이해하고 형태를 구성하고 질감에 대한 이해를 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떠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라고 보고 그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현실로 이렇게 끌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작업을 진행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도해도나 구조그래픽이나 용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 모든 것이 가능했을 때 내가 어떠한 디자인을 할 수 있고 또는 어떠한 스타일을 분석할 수 있고 예를 들어 고객이 사진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사진을 분석해서 내가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작업을 하겠다라는 결론에 도출해서 정확한 시술을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디자인적인 능력이 배양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디자인 커트 이론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쭉 말씀을 드린 것처럼 회화 디자인 요소나 원리, 그 다음에 두상 곡면에 대한 분석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 디자인 커트를 위한 구성 요소로서 저희가 기본 형태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처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선생님 계속 쭉 넘겨주세요. 보시는 것처럼 솔리드 형태죠.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한 형태고요. 다음은 보시는 것처럼 그래주에이션 형태예요. 그래서 알고 있는 우리가 기본적인 형태지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 형태들이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내가 디자인에서 어떤 부분에 활용을 했을 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형태들이 유니폼 레이어고 넘겨주세요. 유니폼 레이어고요.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기본 형태들을 이용해서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는 혼합된 형태들이에요. 내가 어느 부분에 활용을 했을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효과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고요. 다음 장 넘어가시면 아까 말씀드린 질감, 양감 조절에 관련된 부분인데 제일 처음에 왼쪽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베이직 커트만 해놨을 경우예요. 근데 양감을 두 번째 있는 사진은 양감을 조절한 케이스고 세 번째 있는 것은 질감을 위주로 커트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각기 다른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목적하는 바에 따라서 어떠한 양감을 줄 것인지 질감을 줄 것인지에 대한 좀 근원적인 이해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마찬가지 워낙 이 선생님이 저기 아래서 이렇게 강의하시는 스타일인데 너무 높은데 이렇게 올려놓으시는 게 조금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핀 마이크를 준비했으니까 아주 편하게 강의를 하세요. 그냥 교실에서 하듯이. 저 그다지 불편하진 않고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실기를 할 게 아니니까요. 제가 듣기로는 원래 오늘 제가 앞으로 진행할 강의의 개요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와 보니까 여기에 또 이렇게 워크숍이라고 돼 있고 학술제라고 되어져 있어서 제가 어젯밤에 사실은 이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학술 세미나라고 되어져 있어서 약간 좀 고민을 했어요. 나는 그냥 강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뭔가 좀 가져가실 수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좀 사진을 넣어가지고 파워포인트를 구성을 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하지 않으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부담 없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형태만 구성을 한 상태예요. 근데 두 번째 있는 그림하고 세 번째 있는 그림은 첫 번째 있는 그림하고는 형태감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양감 조절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법을 통해서 이러한 양감을 조절해낼 수 있는지, 고객이 왔는데 스타일의 변화는 원하지만 길이의 변화는 원하지 않고 뭔가 저는 볼륨이 부족해요 또는 너무 부피감이 커서 이런 부분들 조절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길이를 조절하지 않고 그 형태감의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곧 양감 조절에 의해서 가능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다음
클릭해 주시면요. 실장님, 예. 다음 커트도 마찬가지로 아주 베이직한 커트지만 그 부분에 관련된 양감을 조절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디자인 분석과 실습인데요. 여기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디자인을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구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오늘 오후에 좀 이따가 강의를 하시겠지만 제가 전옥주 교수님이 책을 내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미용 코칭에 관련된 책인데 거기서 기술이라는 거하고 기능이라는 거를 구별을 해주셨어요. 저는 기술이나 기능이나 그게 뭐 그렇게 다를까? 그냥 기술, 기능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기술을 그걸 구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 제가 좀 더 팍 와닿는 거예요. 기능장이나 기능이라는 말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내가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디자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럼 그거는 기능으로 발전을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 있는 디자인을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보여지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 손에 있는 기술은 다들 경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있지만 그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미용인들이 좀 이론을 싫어하고 원리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이론이고 원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가르친다라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한 논의를 16주 동안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분석과 실습을 해서 결국은 그것을 구현해낼 수 있도록 과정이 디자인 커트 실습에 관련된 수업으로 이렇게 제가 진행을 할 거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헤어 세팅 실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세팅이라고 하면 우리 왜 그 자격증 시험 볼 때 빨간 롤러 이렇게 막 말던 거 생각나시죠? 막 린스 많이 발라가지고 그것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세팅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넓은 개념에서 봤을 때는 내가 어떠한 형태나 질감이나 방향에 변화를 주는데 퍼머넌트 웨이브처럼 영구적인 변화가 아니고 일시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 통틀어서 세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드라이를 해도 아이롱을 해도 그 다음에 롤러 세팅을 하셔도 마찬가지 세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팅은 그 왜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내가 어떤 디자인의 형태감이나 방향감이나 질감의 변화를 주고자 했을 때, 일시적인 변화를 주고자 했을 때 이런 세팅이라는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건 뭐냐면 결국 볼륨과 방향감인 것 같아요. 어떤 질감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우는 시기예요. 그러면 질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도구를 사용하고 어떤 그 도구의 위치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편하게 잘 접근들을 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볼륨을 조절하고 어떻게 방향감을 조절을 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쉽게 이론적으로 원리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충분히 우리가 기술을 기능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요. 그 세팅 이론도 마찬가지로 헤어 디자인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 요소들과 원리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구성을 할 거고요. 그래서 세팅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커트가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4가지 형태에 의해서 구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세팅도 마찬가지로 볼륨과 인덴테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형태감을 구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볼륨에도 종류가 있고 인덴테이션에도 종류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보여지는 게 직선 볼륨과 직선 인덴테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곡선 볼륨과 곡선 인덴테이션이에요. 그러면 직선 볼륨과 인덴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약에 손님이 왔어요. 드라이를 해요. 그러면은 스트레이트 머리를 드라이를 했을 때도 우리는 볼륨 조절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얼마만큼 어떻게 조절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인덴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 안에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럼 똑같이 원형의 크기가 있었을 때도 그 안에 공간이 있으면 훨씬 더 가벼워 보이고 형태는 축소돼 보이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이 두상을 작아 보이게 하거나 얼굴을 작아 보이게 만들어 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직선 볼륨과 인덴테이션이 있고 또 내가 어떤 방향감의 변화를 주고자 했을 때는 곡선 볼륨과 인덴테이션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형태와 방향감의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곡선 볼륨과 인덴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패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펌을 할 때도 일반적으로 그 자격증 코스에서 보면은 직사각형이라는 패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죠. 쭉 다 아래로 말아요. 근데 사실은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은 나는 머리를 옆으로 넘기고 싶은데 또는 옆으로 넘어간 머리가 이렇게 뒤쪽으로 흘러가서 앞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기를 원하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걸 다 기술로 해결을 하거든요. 한국인이 워낙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일단 말아놓고 기술로 다 해결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원리와 이론을 가지고 패턴을 활용하시면 그렇게 고난이도의 테크닉을 이용하지 않아도 너무나 쉽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본적인 패턴에 대해서 배우시고 나서 나중에 그 패턴들을 조합해서 어떤 형태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 헤어 세팅 실습 과정입니다. 그래서 총 4시간씩 해서 16주 동안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진행이 되어가는 기간 동안 교류를 해서 우리가 어떠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것까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론을 내가 여태까지는 너무 싫어했지만 앞으로는 좀 더 이론이랑 친해져서 더욱더 내가 가지고 있는 테크닉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많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개요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질문을 예. 하기 좋을 것 같은데. 예. 저기 평소에 이 커트나 스트레칭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 이런 현장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그런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질문을 함으로써 다른 분도 알게 되는 거니까요. 또 궁금한 게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질문이 없으신 것 같네요. 그죠? 예. 그러면은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얘기를 봤냐면 책에서 주먹진 손으로는 아무하고도 악수할 수가 없대요. 당연하죠. 내가 주먹을 쥐고 있으니까 아무랑 악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것만 움켜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내가 가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주먹 쥐지 않고 손을 펴서 옆 사람이랑 손을 잡고 그리고 원래 내가 나 혼자 이렇게 손을 펴서 가지는 것보다 옆 사람이랑 같이 손을 잡고 가지면 우리라는 개념에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는 혼자만 교육받아가지고 혼자 잘해가지고 우리 미용실만 잘 돼야지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우리라는 개념에서 훨씬 더 넓고 많은 것들을 가져올 수 있으면 결국 내가 더 많이 가지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주변에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3월에는 손잡고 같이 오셔서 더 많은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정유진 선생님이 디자인 커트와 세팅에 관한 미용 트레이닝을 했고요. 두 번째 시간은 실습 시간입니다. 여기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백이현 선생님의 콤비네이션 펌에 관한 데코 디스크립션, 이거는 데코라는 건 좀 묘사고요. 디스크립션이라는 건 설명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하시는 것을 좀 잘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저는 경상도에서 왔습니다. 저는 특별히 펌을 말아가지고 올려고 했는데 다들 펌을 다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펌은 안 말아오고 제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조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 진주 저 변두리에서 미용실을 하고 있는데 나름 손님을 가래값을 저는 받아요. 지금 현재 정말 가게가 잘 되고 있습니다. 왜 가게가 잘 되냐면 제가 원래 처음 미용실 오픈했을 때는 6병 정도의 가게를 가지고 일을 했었는데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막 아기를 놓고 일하다 보니까 남편이 공부를 한번 해봐라. 그때도 상당히 장사가 잘 되고 힘들게 일하고 해도 뭐 손님들이
손님들이 이제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내 수준이 이 정도니까 가격을 적게 주시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공부를 지금 나름대로 기능장 공부도 하고 대학원 공부도 하고 저는 멀리까지 가서 공부했어요. 저 좀 주시 좀 해주십시오. 더 싫은데 하시지 말고. 괜히 이 자리에 서니까 저도 나름대로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하고 여기 있는 미용인들을 보니까 조금 떨립니다. 좀 많이 떨립니다, 사실은. 그러나 나름대로 여기 와서 제가 제 경험담을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사실 왔는데 다들 뜨시는데 집중을 하시다 보니까 좀 입장이 좀 곤란하네요, 지금. 다들 여기 오신 이유가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사실은? 다들 돈이 목적이잖아요. 예, 아니 정말 저는 공부를 한 이유가 돈을 잘 벌기 위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은. 왜? 내가 공부를 안 하니까 고객들이 인정을 안 해주시고 돈을 많이 안 주시더라고. 나는 잘해주는데 내가 해준 만큼 가치를 안 해주시더라고. 근데 지금 현재 어떻게 하냐면 저희 직원들도 보통 10년 이상 다 있다가 나갔어요, 지금. 보통 직원들 데리고 있기가 10년 정도 계십니까, 여기? 아무도 없죠? 저희 지금 현재 있는 직원도 10년 있고 7년, 5년 다 대학교 나왔어요, 지금 애들이. 저희 위치가, 가게 위치가 어디냐면 아주 진주 시내에서 아주 변두리입니다. 변두리인데도 정말 손님들 진주의 유지들은 다 오셔요. 네, 저희들은 품을 얼마나 하냐 기본 5만원부터 시작인데 요즘 뭐 인천은 굉장히 커가지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주 같은 경우는 소도시다 보니까 가격을 많이 안 줘요. 다 서울 쪽으로 빠져버리고. 그래서 제가 기능장 공부하고 대학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도 학점원인데 돼가지고 사실 대학원을 갔습니다. 예. 그래서 기능장 공부하면서 그 기능장 학점을 가지고 대학원을 진학을 했는데 고객들이 인정을 해주시더라고. 왜? 원장님 4시간을 맞춰요, 지금 손님들이. 예,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돈을 잘 벌이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 이유 하나고요. 보통 원장님들 보면은 기본은 파마 아는 건 좋아하는데 기본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 저희 진주에 한 미용실이 굉장히 근사한 미용실이 있는데 거기 원장님 손님들 오시면 항상 그 집에 가면 긴 머리나 짧은 머리나 쇼트 머리나 똑같다고 교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복. 왜? 짧은 머리가 와도 똑같이 말아주고 긴 머리가 와도 똑같이 말아주고 그건 안 되잖아요. 롱머리대로 짧은 머리 짧은데 그렇게 파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아주셔야 되는데 보통 보면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어떤 각도 그냥 개념 없이 오면 직원들 맡기고 막 대충대충 실례할래 보통 그렇게 미용실 많이 하시죠. 얼른 근데 빨리빨리 해서 내보내고 손에 돈 벌이기 위해서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손님들이 더 똑똑해요, 진짜. 내 머리는 거기도 오시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집에 가면 교복이다, 교복. 내가 보기에는 내가 저 사람 머리 더 짧은데 왜 똑같이 말았느냐고. 그런 저것을 보통 다 그렇게 하시죠. 똑같이 마시려면 마시죠. 많죠, 진짜. 저희 같은 경우는 손님이 짧은 머리나 긴 머리, 롱머리나 다 틀려요. 오시면 재밌다고 일변 무슨 하나 이렇게 하냐고 손님한테 흥미거리를 줘야 돼. 미용실에 앉아있으면 유심히 거울 보고 이렇게 고객들은 책 보는 척 해도 미용사들이 하는 행동이면 다 봅니다. 다 보고 있죠. 네. 그래서 파마도 응용을 해서 파마를 하셔야 된다고. 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많이 계획을 짰는데 투상에 대해서 투상의 각도를 아시죠? 그런 각도에 대해서 이해에 대해서 하고 다른 건 없습니다. 제가 파마는 보통 보면 스파이럴, 백돌 쌓기, 더블 와인딩, 다대 파마 요즘 사실 그런 파마 사실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기능장 공부를 하시려고 하면 이런 파마를 하셔야 돼. 예, 기능장을 하시고 나면 저 같은 경우는 기능장을 하면서 굉장히 또 나름 저희 가판이 뭐냐면 옛날에 이름이 서산 미용실이었습니다. 서산 미용실. 굉장히 촌스럽죠. 그래도 나름대로 손님이 많았습니다. 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손님 인정을 해주더라고. 그래
근데 원장님 집에 오기까지는 1년이 걸려요. 왜요? 이름이 촌스러워서. 첫째는 이름이 촌스러워서. 둘째, 너무 변돌이라서. 셋째, 변돌인데 얼마나 할까? 네, 그래 오셔가지고 감동을 하고 가시는데, 제가 이제 이 기능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간판 이름을 바꿨습니다. 대기현 미용 기능장이 지금 해가지고, 지금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굉장히 그 가치도 높아졌어요. 역시 원장님 기능장 틀리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또 돈도 잘 벌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원장님들 하루에 며칠 어느 정도 되십니까? 보통 100만원 되시는 분 계십니까? 현금만, 카드 빼고 100만원 되시는 분 계십니까? 카드 빼고 하루에 저 자랑이 아니지만은 어제 저녁에 여기 인천 사실 인천이 너무 멀어가지고 오는데 4시간 여기까지 오는데 2시간 걸렸습니다. 6시간 만에 왔는데 정말 올까 말까 고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하루 빠지면 100만원 150 정도 손해봅니다. 왜? 가게 문을 닫아야 되니까. 저희 직원들이 6명 정도 있는데요. 그래도 내가 지키고 있을 때와 없을 때와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내가 여기 오면 참 손해도 사실 내가 돈을 잘 벌려고 오는데 사실 저를 찾는 분이 정말 많아요. 인천여 미용인들 위해서 제가 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현재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를 주시 안 하시면 저 안 옵니다. 제가 돈을 잘 벌이는 방법을 사실 가르쳐 드릴 수가 있고, 네, 저는 열파마 또 잘하거든요. 네, 열파마, 요즘 흐름이 열파마 시대예요, 열파마. 네. 그래서 제가 파마란트 완전 기법을 이렇게 강의를 맡았는데, 제가 나름 매출을 올리는 그 부분이 파마예요. 아무리 많이 저는 참 변두리다 보니까 컷도비도 많이 못 받아. 저는 컷도비 많이 저렴하게 못 받아요. 많이 저렴한데 진짜 그거가 진짜 짜증나다니까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왜? 파마 손님 나라고 하면 진짜 입장 곤란합니다. 예, 그만큼 저희는 파마 손님이 많아서 전부 다 예약을 잡으러 가는데 제가 어제 여기 4시, 5시 40분 차를 타고 여기 올라왔는데 제가 그때만 현금을 얼마 주고 왔냐면 70만 주고 왔어요. 현금만. 저희 직원들이 나머지 하고 공간에 넣어놓고 제가 자유한데 여기 와서 제가 돈만을 들미는 이유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목적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왜? 손님들이 일단 고객 수준이 높아지면 내가 공부를 하면 고객 수준이 절대로 안 올라갑니다. 예. 근데 내가 그래도 나름 학교 강의도 뛰지, 뭐 기능장도 하지, 미용실도 나름대로 또 괜찮지. 처음에 6명만 했는데 뭐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제가 지금은 48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변두리 있어도 원장님 언제 시간 되세요? 항상 그렇게 예약을 해가지고 오는데 오시면 정말 손님을 가래값이 많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직원들은 내가 없을 때 우리 직원한테 엄청 스트레스를 줬는가 봐. 근데 그분이 또 손님 이렇게 저희 굉장히 간절하게 들었는데 다 이렇게 줄줄이 앉아있었는데 그분이 내가 딱 들어오시더라고. 저분 오시면 내가 차단을 해야 되겠다. 딱 해가지고 뭐 하실 겁니까? 파마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파마요? 죄송합니다. 지금 저녁에 예약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하세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해드릴 수가 없다고 제가 그 이야기 하니까 한참 머뭇머뭇 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어쩔 수가 없네요. 하고 내보내고 손님들은 다 앉아서 조금 그 뒤에 또 손님 계속 들어오는데 제가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 손님들은 제가 내 머리 하면 이렇게 보니까 왜 그 사람을 하는데 원장님 왜 저 사람은 지금 예약 손님이 있다고 했는데 왜 그분은 안 받으시고 왜 손님 받으세요? 저분을 받으면 내가 병이 날 것 같았어요. 왜? 스트레스 받으면 내가 폭창이 터져가지고 내가 돈을 잘 벌이려고 사실은 이걸 하는데 그 사람한테 돈 500만 원 받아가지고 내가 왜 병나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글쎄 안 받습니다. 왜? 저는 손님들한테 본보기도 보여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뭐의 힘이냐면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손님한테 이리 어시대어 어깨 펴고 막 배 내밀고 이러진 않아요. 겸손하게 왜? 사람이 배운 사람에서 고개를 숙여야 된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고개는 좀 더 숙이고 일로 하지만은 그래도 나름 아닌 것은 차단을 할 줄 아는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손님들한테 왜 그것도 아닌 거는
아니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공부의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대학원을 졸업을 했는데 이거 졸업한 김에 났던데 사실 미용사들이 옛날에 중고등학교 나와서 요즘은 대학교 안 나오면 선임들도 인정을 사실 안 해줍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저희 직원들도 막 학교를 보내고 하는데 여기 인천에 있는 친구들은 엄청나게 혜택이 좋네요. 이런 데서 학점은행 해가지고 막 공부 가기도 학점도 주고 뭐그 대학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저는 정말 3시간, 4시간씩 강의를 배우고 공부를 하려 다녔습니다. 제가 진주에서 서울까지 5시간 걸려요. 그걸 제가 2년을 했거든요. 2년을 했는데 제가 저는 이거는 그만해야지 생각하고 또 했는데 제가 어쩔 수 없이 인천까지 와야 될 수도 있고 안 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포기를 하면 안 오고 사실 여기 전에도 저희 진주에 있는 국제대학에서도 강의를 해달라고 버스 안에서도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 참 이민아 교장선생님께서 참소리 하시는 말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여기 와긴 하는데 오시면은 제가 공부를 하게 되시면 돈을 잘 벌일 수 있는 방법과 또 열품어 요즘 열품어 유행이죠. 열품어에 대한 연화신경과 수능과의 관계같이 제가 이 강의 커리큘럼에 좀 짜놨는데 여기에 대한 것과 나름대로 제 맞는 것을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제가 다 내놓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할 수 있고요. 제가 이걸 저희 샵에는 제가 얼마 전에 태국에서 세미나를 했거든요. 열품어에 대한 세미나를 했는데 그분들이 저희 집에 이렇게 공부를 좀 하러 오신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 오신데 정말 저희 집 너무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오셔야 사실은 오면은 너무 신기해가지고 근데 내가 그거를 손님들도 많은데다 그분들까지 합쳐가지고 하다 보니까 진짜 저희들 나름대로 스트레스 왜 괜히 지금 다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만 또 손님 오는 사람 좀 닦아야 되지 그걸도 좀 닦아야 되지 저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그만 사람들이 오면 괜히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뒷거리다 보면 내 자신 그 자존심이 허락이 안 하고 해서 밤새도록 제가 날밤새서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시질 못하고 합니다. 이 와가지고 그거 갔다면 정말 행복하다고 예 원장님들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하는데 거의 또 손님들도 뭐라는지 아닙니까? 저희 샵에서 파마를 하고 나가시면 내 자신한테 자신감을 가졌다면서 나는 이렇게 행복할 수 없다고 이렇게 그런 이야기 참 정말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는데 이건 제 자랑이 아니고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공부의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오신 분들 공부를 하셔도 되고 안 해서 그 자기 마음이에요. 근데 나는 내가 스스로 내가 찾아서 갔습니다. 내가 찾아갔는데 여기 처음에 공부할 때 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 한 분이 미용사들은 왜 미용사밖에 모르느냐 이 이야기하는데 왜 기능장애라고 하는 그 관문이 있는데 최고의 높은 곳을 향해서 갈 줄 모르고 거기서 머무르냐고 정말 우리한테 저한테 저희 미용과에 있는 학생들한테 정말 은연중에 무식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나름대로 제게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아니구나 아니고 이런 길도 있구나 생각을 하고 저는 돈을 정말 싸들고요. 3시간 정도 걸리는 그 거리를 정말 돈을 그 아침에도 제가 100만 원을 들고 현금 100만 원 들고 가서 제가 봤습니다. 이게 왜 여기까지 왔느냐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기능장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 저는 기능장 공부가 그냥 대충 미용실에서 경력이 한 10년 정도 쌓이면 대충 시험 마치면 되는 줄 알고 갔더니만은 정말 내가 모르는 미용 용어와 두상각도와 펌이 이런 펌마다 다 있었네. 참 희한하다. 야 이게 미용장인가 보다. 근데 미용장을 모르시는 분들은 미용장 그게 무시라고 아직 안 됐네. 제가 그런 말도 들었거든요. 그래 한번 해봐라. 근데 그분 아직 신은 안 되더라고.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지. 그래서 기능장 공부를 하면서 제가 4년 동안 기능장 사실 공부를 했는데 지금 그게 엄청나게 진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떤 머리가 와도 나한테 내 자신한테 저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머리가 와도 다 해낼 수 있는 게 기능장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혜택이 정말 좋네요. 기능장 공부도 하면서 학점도 따고 대학원도 갈 수 있는 진학하는 길이 정말 이것도 하고 저도 일석이조이거든요. 저는 이거 하고 또 학점을 또 해가 했는데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그래서 기능장 공부를 해가지고 너무 혜택을 많이 받고 나름대로 지금도 고객들한테 대우도 받고 돈도 잘 드리고 이렇게 제가 잘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뭐 특별한 기회 뭐 제가 뭐 파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야기는 안 했지만은 나름대로 제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해왔고 또 저도 뭐 요 인천에 계신 그 미용인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반 학기만 저는 한 학기도 안 할 거예요. 저를 만난 걸 행복하게 생각하시고 저는 그렇게 정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를 만난 걸 행복하게 생각하시고 반 학기만 이 자리에 강의를 인천에 계신 미용인들을 위해서 해드리고 싶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기 소개를 그때 하려고 했는데 서경대 헤어 전공 석사식을 지금 진주보건대 외래교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미용장 취득하셨고 또 국제 미용 자격증도 되게 많이 받으셨고 또 미용에 대한 뭐 표창이나 뭐 수상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또 해외에서도 전시회를 좀 많이 하셨는데 상해에서 한 번 하시고 프랑스 파리에서 한 번 하시고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들어가셨는데 무슨 마이크 드리면 펌에 관한 뭐 질문 있으시면 평소에 좀 궁금했던 거나 아니면 앞으로 향후에 펌이 어떤 형태로 갈 건지 예. 날짜는 저희는 화요일 날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커트랑 같이 물리는 커트는 이제 나름대로 강의를 하면서 나름대로 미용에 대한 강한 거는 저희가 파마지만은 파마만 갖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파마, 커트, 칼라 전체적인 모든 게 다 통합이 돼야 되는데 이걸 함으로써 이제 저는 파마 강의지만은 이제 파마에 대해서 커트와 샵을 실용해서 샵에서 보통 뿌리 볼륨을 넣는다든지 보통 지금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되냐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아주 많이 받는데 뿌리 볼륨을 살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 부분은 스트레이트 되면서 위에는 뿌리에는 볼륨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이미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고 있는데 그런 볼륨에 관한 거라든지 열포마에 관한 거라든지 뭐 열포마의 뭐 연화시관 보통 연화가 잘 돼야 사실 포마가 잘 오잖아. 지금 샵에 디지털 파마, 뭐 세팅 파마, 뭐 직범기 다들 안 가지고 계시는 다 없으시잖아요, 그죠? 이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걸 가지고 잘 못 쓰시는 분들이 사실 많더라고. 오히려 머리를 잘 하려고 오셨다가 머리를 망쳐가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분들도 엄청 많거든요. 예, 그런 분들 내가 머리 한지 사실 원장님 내 머리 한지 4일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머리를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 진짜로. 오시면 어떻게 나는 잘한데 학생인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냐면 손님들이 지금 함께 염색 많이 하시죠. 진짜 우리 눈을 미용사 눈을 많이 가리거든요. 왜? 오징어 몽골, 해나 염색, 또 과일 염색이 많이 나오죠. 그런 걸 가지고 원장님 눈들을 많이 가리기 때문에 처음에 자기 매직에 딱 땡겨 안 하기는 속이거든 사람을. 속이는 근데 물만 뿌리면 아는데 그 원장님들은 끝까지 생각을 안 하는 거라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 속이들이 그 원장님 눈을 가리는 거라고. 거기에 대해서 연화 시간을 가르치라든지 연화 시간을 하는 그 과정이라든지 뭐 그 구체적으로 많잖아요. 어려운 것들 샵에서 어려운 맡길 때가 많죠 사실은. 이게 내가 머리 해놓고 내가 이게 아니다 싶은 게 엄청 많죠 사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머리 해놓고 내가 계속 봐도 이게 아닌데 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내가 머리를 해가지고 정말 고객이 감성을 받을 때는 그 머리가 엄청나게 잘 된 겁니다.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되지. 저희 같은 경우 저희 직원이 하나가 나가가지고 다시 들어왔는데 이것도 공부하는 이유가 직원 관리도 돼요. 다시 나갔다가 한 명 다시 들어왔는데 1년 반 정도 돌아다니다가 저한테 정말 울었습니다. 울어가지고 원장님 다시는 저희는 이제 경남이다 보니까 경남 일대를 다 돌아다니는 교회가 나름대로 다 잘하는지 유명한지 다 갔는데 거기가 종이 한 장 차이거든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걔가 무릎을 꿇고 원장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직원들이 보통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진 않잖아요. 그죠? 절대로 안 들어오거든요. 다시 들어와서 원장님 아니면 저는 쓸 데가 없다면서 원장님이 안 받아주면은 저는 미용을 구비를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리 하면서 지금 3년 정도 계속 지금 있는데
그 직원도 안 해도 된다니까. 그 자기 직원이 뒤에서 원장님 하는 머리를 이렇게 쳐다보고 참 원장님이지만 참 머리알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원장님이 아시겠죠? 제가 말 안 해도 말하는 원장님의 기술은 디자이너보다 못합니다. 디자이너보다 못한다니까요. 여기 계신 분도 다 앞으로 원장님 되시겠지만은 내가 직원한테 한마디를 해도 미용 용어를 쓰면서 탑 부분에, 백포인트 부분에, 네이프 코너 부분에 이렇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 원장님 한참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되게 열심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열심히 공부하시면 일이 있습니다. 이 쫄긴 기술로 공부 안 하면은 정말 여기하고는 뭐 제가 뭐 여기 와서 이런 말 진주에 계신 명의가 선생님 말 안 합니다. 일본 상공회의소 주최 시험이에요. 근데 이론 시험만 시행이 되어져서 훨씬 우리나라의 그 컬러리스트 기사 내지는 산업기사 시험이 훨씬 그 컬러 감각을 익히고 전문성을 익히는 데 훨씬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산업기사를 따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거고 기사를 따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도 많으실 텐데요. 그러니까 이 수업이 컬러 감각을 익히는데 뭐 중요한 이론도 배우고 또 그 시험 대비 실습도 하는 과정으로 이끌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제 생각에는 이거 진행하다 보면 나중에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뭐 미용인으로서 또 뷰티 전문가로서 그 가져야 할 그 컬러 감각은 물론이고 그 컬러리스트 시험 대비에 아주 적합한 적절한 교육도 받고 만족하실 것 같고요. 시험이 그 뭐 나중에 정보를 또 더 자세히 또 아시게 되겠지만 인터넷에 정보 같은 게 많이 나오죠. 연 2회 시행되던 시험이 연 3회가 되어져서 제가 강의를 시작한 시점과 또 중간에 필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또 강의를 마치는 15주를 치고 나면 바로 필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또 그 시험이 좀 너무 가까워서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3회 시험을 보실 수 있는 그 날짜가 올해는 좀 여유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2회, 3회에 응시하시면서 컬러 감각도 익히면서 또 이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컬러리스트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사항은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관심도 많으실 테고. 자, 이론은 5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말이 5과목인지 사전다용 문제고 해서 아마 제 교육을 좀 받으시면 같이 제가 뭔가 그 도움이 되드린다면 아마 필기를 아주 거뜬하게 패스를 하실 것 같고요. 실기에 있어서 조색 작업이라든가 뭐 삼속성 그라데이션 그 실기 작업이라든가 나중에는 이제 감성 배색이라고 해서 뭐 컬러에도 로맨틱한 컬러가 어떤 건지 뭐 같은 핑크도 로맨틱한 핑크가 있고 뭐 엘레강스한 핑크가 있고 아니면 뭐 아주 댄디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같은 컬러 안에서도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는 컬러가 톤과 여러 가지에 의해서 달라지잖아요. 그런 감성 이미지 배색에 관해서도 그 시험 대비에도 적합하고 여러분들 뷰티에 적용시키기에도 적합하게 또 훈련이라고 여기 적혀 있는데 실습 내지는 작업을 하시게 될 테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마지막에 그 시험 대비에도 그게 있어요. 색채 계획과 색채 디자인까지 하실 수 있는 그런 그 방으로 마무리가 될 거예요. 중간에 여기 보면 그 이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론을 한 9주까지 넣어놨는데 그 2회 시험이 고막 때쯤에 필기가 끝나요. 그래서 필기 이전까지는 필기와 실기를 병행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실기 위주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시험에 응시하실 때 귀찮은 것도 있고 있으시잖아요. 그러한 응시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제가 도움이 옆에서 수업 진행을 하면서 도움이 충분히 되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뭐 이론을 굳이 나중에 또 배우시면서 아시게 되겠지만 컬러가 좀 예민한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뭐 염색을 하고 그 대상에 맞게 그 대상이 원하는 컨셉에 맞게 그 대상이 원하는 스타일에 맞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을 알고 해주는 것, 또 기본 감각을 알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 거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발전된 어떤 뷰티의 뷰티 분야의 전문가로서 이 색채 적용을 아주 적절하게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 자격증이 한 몫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를 해보고 자격증도 가져보고 해보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땄을 때 그 느낌이 자격증 홍보로 나온 것 같네요. 제가 이제 공부한 방향을 말씀드리는 건데 컬러에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겨서 여러분들이 뭐 미용, 헤어 쪽에 계시는 분들이거나 메이크업 쪽에 계시는 분들이거나 피부 쪽에 계시는 분들이거나 피부도 왜 뭐 옐로우 베이스, 노 베이스, 뭐 블루 베이스 해갖고 왜 각자의 피부색이 달라서 어울리는 헤어나 어울리는 메이크업 컬러가 틀리잖아요. 그렇게 여러 가지 미묘한 차이에 의한 컬러에 대한 막연한 생각들이 이 컬러 감각을 익히는 이 교육을 통해서 나중에는 자신감이 붙고 조언을 해주게 되고 굉장히 컬러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아주 상세하게 딱 적용시키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뭐 구체적인 교육 그것은 들어보시면 또 만족할 수 있으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제가 사실은 헤어 전공자가 아니에요. 저 패션과 뭐 메이크업과 내지는 컬러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목이 헤어 컬러링이네요. 그래서 실습으로 아시고 또 이 과목을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이제 이 강의의 어떤 진행 과정이나 나중에 원하시는 교육의 목적과 무궁한지를 좀 설명을 드렸어요. 질문 있으세요? 그러면은 혹시 컬러리스트 자격증이 학점 은행에서 굉장히 학점으로 인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쪽을 따시면 학점에서 전문 학사는 16학점이 인정이 돼서 비중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올해서부터 많이 좀 줄었는데 그래도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사실은 컬러 쪽이나 아니면 또 메이크업 쪽에도 혹시 질문 있으신 분, 평소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점은행제 들으려는 목적이 제가 볼 때는 학위를 받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이 컬러리스트 산업기사를 따게 되면 16학점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기사를 이렇게 따게 되면은 20학점을 인정을 받게 돼요. 굉장히 이제 거기에 뭐 이론이 5과목이나 들어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가 적용이 되어져서 학점이 좀 많이 작년까지 24학점이었는데 그래도 많이 깎이지 않은 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위 취득이 목적이시면 굉장히 적절할 것 같고요. 학위 취득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컬러 감각은 너무 이 뷰티 분야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컬러 감각을 익히는 데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질문 없으세요? 네. 네. 그러면 기능장 갔을 때 네. 컬러 체인지까지는 다 가르쳐주나요? 컬러 체인지요? 그렇죠. 실습과 관련된 건가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거를 엄청 머리에서 갈색을 빼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입장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왜 조색을 할 때 제가 붓으로 이제 작업을 할 텐데 조색을 할 때 어떤 색에 옐로우를 좀 더 섞으면 우리가 생각했던 브라운이 나올 수 있고 뭐 같은 브라운이라도 마요빛을 좀 섞으면 붉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이런 조색이나 그라데이션 브러쉬 작업을 통해서 아마 교육이 이루어질 거예요. 제가 헤어 쪽에 직접 뭐 이렇게 시술하고 그렇게는 못하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론과 그다음 실습 작업이 그러니까 브러쉬와 포스트물감과 뭐 색조리 같은 걸로 이제 염색으로 하는 뭐 위에 모발돼서 염색을 하는 건 아니래요. 거기에 도움은 되는 거죠. 예. 실질적으로 염색을 제가 직접 하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기본 베이스를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본 베이스를 하시는데.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제 교수님이 체험과 전공이 아니라서
몰라서. 그런데 저도 이제 그 컬러리스트 산업기사를 땄어요. 근데 뭐 수업하실 때 뭐 헤어에 뭐 그 색 뭐 이렇게 뭐 빼고 이렇게 컬러 넣고 뭐 체인지하고 이런 거는 수업을 안 하실지 모르지만 그 조색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40학점 이상이 돼야만 셔플 자격이 돼요. 그거 알고 이렇게 그 미용 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미용 사회 심리학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현장에서 보면은 고객들이랑 많이 이제 부딪히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심리를 아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세미나 주제를 마련했습니다. 전 선생님 준비되셨나요? 예, 끝내셨고요. 그다음에 현천대학 코디네이션 교수십니다. 그리고 숙명여대 경영대학원 미용산업 최고 경영자를 하셨고요. 우서대명지대 강북대 순이야대에서 근무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시네요. 그럼 잘 이쁘니까 선물 줘야 돼. 그런 소리 크게 해요. 대단하세요. 멋있어요. 고마워요. 자, 여러분 있잖아요. 미용을 하면서요. 가장 그 성공의 의미의 과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잘 벌으면 미용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박박사가 돼가지고 명성을 떨치면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절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요 과정이 여러분이 지금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이명호 원장님 참 미인이시고 나도 칭찬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교장 선생님은요. 제가 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제가 저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한테 정보가 많이 갑니다. 정보는 즉 자산이에요. 재산이라고요. 정보를 많이 알아놓으면 여러분이 성공하면 저런 길이 있구나. 제가요 책을 썼는데요. 이거 나온 지 일주일 됐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해서 알아맞히는 사람 책 선물도 드리고 비싸요. 서점에 가면 기술 서적은 많아요. 근데 이 코칭에 관한 책은 없습니다. 미용에도 철학이 있다. 인터넷 연합뉴스, 네이버, 다음, 엠파스 어딜 가든 다 나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미용을 하면서 미용이 왜 심리학이 왜 필요한가? 자, 여러분 여기 기능장님들 많으세요. 나 사실 부럽거든요. 기능장을 뭐 아무나 합니까? 저는 기능장 시험을 2번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떨어진 게 얼마나 의미가 깊은지 아세요? 떨어지면 여기 기능장 중에 뭐 3-4번 안 떨어진 사람 어디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다 떨어졌어요. 한 번에 된 우리 강주아 교수님, 아우 됐다 부럽네. 근데 여러분 한 번에 붙는 건 좋지 않아요? 네, 맞아요. 자, 미용 심리학에서는요, 저는 이런 걸 주장하고 싶어요. 기술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기술은요 반복이에요. 제가 여기 이 책을 보면 교수가 되는 방법도 써놨고요. 또 여러분처럼 학점은행제 일을 하면서 전 책 장사는 아니에요. 달래면 그냥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질문에 맞춰야 주지. 자, 질문 나갑니다. 손님을 지금 우리 학과장님이 저한테 그래요. 저보고는 사회심리학을 강의하려더니 갑자기 고객 뭐예요? 미용 산업 현장에서 고객 만족 응대 전략 테크닉을 말해달래요. 갑자기 그래서 좀 당황했습니다. 자, 여러분 손님을 많이 끌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친절한. no. 또. 죄송해요. 그렇지. 박수. 당신은 누구세요? 저는 남방구에서 온 김일숙인데요. 반갑습니다. 마음을 뺏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어간다는 것은요, 부부간이든 연간이든 친구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은 기능장들 우리나라에 많지요. 그 기능장 되신 분들 대단해요. 제가 기능장 공부를 해본 사람